안녕하세요. 서민 어키마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영상은 국가보훈처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자료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요, 예우보상, 지원 안내, 대부지원 란에 관련된 자료가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3월 2일에 공지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외 주택우선 공급 대상자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 중 보상금 교분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수권 유족, 참존 유공자 본인이 해당이 됩니다. 주택우선 공급 신청 접수는요, 2021년 1월 4일에서 1월 15일 기간 동안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청 못한 분들은 연중 상시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1월 초에서 1월 중순 사이에만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부분들 자격 요건 잘 갖추셔서 내년 1월에 신청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접수 장소는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이고요. 2021년도 주택우선 공급 계획 공고가 나라사랑 신문 공고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것처럼 2022년도 주택우선 공급 계획도 나라사랑 신문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신청일 현재니까 2021년도는 1월 4일에서 1월 15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됩니다. 즉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고 같은 주민등록 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또 직계비속은 자녀입니다. 또 자녀의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분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주소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된 배우자나 그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직계비속,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도 주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양권 포함해서요. 두 번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이 안 돼야 되는데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 또는 분양 전향 공공임대를 받은 적이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우선 공급 신청 접수에 대한 접수 장소는 관할 보훈지청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인데요.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연락처입니다. 대표 전화는 1577-0606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국가보훈처 연락처와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 서울북부, 경기남부, 인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속해 있는 해당 지방의 보훈지청이 어느 곳인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한 부씩 필요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입니다. 신청인 란에 보험 번호와 본인의 그러한 정보들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 배우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자가 본인이면 본인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다음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를 이 부분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을 부양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종류가 분양인지 임대인지 구분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희망 지역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인지 60제곱미터 초과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주거 상황도 거주 실태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무주택 기간은 지금 몇 년도 몇 월인지 세대원이 몇 명인지 다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양 의무자 분들도 각각 이름을 기입을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인 제출 구비 서류는 주택우선 공급 신청서 한 통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개인 행정정보 동의 제공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접수 장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때
개인 행정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본인이나 부양 의무자분들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분증을 집참을 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부양 의무자분들이다 하더라도 이제 서명은 가능한 거고요. 네, 금융 정보 등 개인의 금융, 신용, 보험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 의무자분들 동의인에 대해서 성명을 기입하고 주민번호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서명이나 라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필요하고요. 기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득 재산 신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건물 등기부 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불가 시에는 기타 무주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자에 한해서요. 소득재산 신고서입니다. 주택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을 할 때 기준은요, 분양과 임대와 영구의 임대로 구분해서 주택건설 지역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택건설 지역은 총 8개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 지역입니다. 해당 지방청에서 우선순위부로 확정을 하게 되고요. 특별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에게 배분할 경우 당해년도 대상별 우선순위부 인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물량 배정으로 인해서 대상별 배분이 어려울 경우는 통합해서 특별공급 물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네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이요. 경우에 따라서 총 25가지 항목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등 통해서 토지대장이나 또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납세 사실 증명서, 납세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등 해서 실제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맞는지, 또 이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는지, 그리고 임대라든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한 여건이 제한사항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자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요건들을 쭉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처리 기관에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주택우선 공급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요. 주택을 지원하는 기여도에 대한 그 배점표에 10점이 있는데 그 10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원 기여도 배점은 배점 대상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지원이 시급한 분들, 주택 구입에 대한 대부나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 알선을 지원받은 적이 없으면서 애국지사 1에서 4등급, 1급 상이자, 애국지사 처 1에서 3등급,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등 해당 배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정 심사를 통해서 지원 기여도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점의 배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우선순위 결정은요, 대상자별 주택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의 종합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주택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입니다. 평점 요소는 무주택기간 10점, 희생 및 공헌도 20점, 대부 지원 여부 40점, 생활 정도 10점,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10점, 기여 지원도 1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이고요. 체납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9점, 청약 포기 여부에 따라서 10점을 추가적으로 감점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 기관은 5년 경과 무주택이다 하면 10점, 3년 경과 무주택이면 5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수권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 산정이 됩니다. 또 영주, 기국, 세대주는 본인 무주택 기간만 산정에 해당이 됩니다. 희생 및 공헌도는요, 지금 애국지사 건국 훈장 또는 상위 1급, 3인 이상 희생자 유족은 20점 만점이고요. 상위 2에서 3급, 애국지사 건국 훈장 유족, 2인 희생자 유족은 17점. 상위 4에서 5급, 전몰 순직 군경 배우자, 특별공로 순직 배우자, 독자 사망 유족은 14점. 상위 6급,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제1학도 의용 군인은 12점입니다. 건국 포장자, 대통령 표창자 상위 7급, 무공, 또 4.19 혁명 공로자, 기타 유족은 11점이고요. 무공, 충무 이하, 보급, 특별 공로자 및 유족은 10점의 희생 및 공헌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 지원 여부는 등록 후 10년 이상 지원받은 적이 없으면 40점, 등록 후 5년 이상 미지원이면 30점, 3년 이상 미지원은 25점, 3년 미만 미지원은 15점.
지원 후 30년 이상 경과가 됐다라고 하면 40점, 지원 후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30점, 지원 후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20점, 지원 후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10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15에서 40점과 아래 10에서 40점이 중복 반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생활 정도는 생활 조정 수당 대상자는 10점, 기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는요, 2년차 이상 등록하고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않은 분은 10점, 1년차 미지원자는 5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지원 기여도는 주택지원이 시급한 자, 보험업무 발전 기여자 등 또는 영주, 귀국, 비수권, 손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는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중복되어도 가점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이 해당이 돼도 10점만 받는 거고요. 다음은 체납 여부입니다. 2건 이하 체납자,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분은 3점의 감점을 받게 되고요. 1년 이상 장기 체납했는데 3건 이상 체납한 분들은 6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청약 포기 여부입니다. 우선 공급 추천자 중에서 청약을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이제 공지가 해당 그 보훈청에다가 청약 포기를 해서 차순위자가 만약에 배정을 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한 경우는 1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5점의 가점을 더 받게 되고요.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추가로 5점의 가점을 더 받게 됩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주택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입니다. 무주택 기간 총 20점, 희생 및 공헌도 25점, 가족수 15점, 생활정도 10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점, 대부 지원 여부 10점, 지원 기여도 10점, 체납 여부, 청약 포기 여부에 따라서 이제 감점이 되고요. 총점 만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10년 경과 시 20점, 5년 경과 15점, 3년 경과 10점, 1년 이상 3년 미만 5점, 1년 미만자 0점입니다. 희생 및 공헌도는 5.18 민주유공자 중에서 장애 1급은 25점, 장애 2에서 3급은 20점, 장애 4에서 7급, 사망 행불자 유족이나 부상자 유족은 15점, 장애 8에서 12급은 10점, 장애 13에서 14급은 7점, 기타 희생자나 기타 희생자 유족은 5점입니다. 가족수는 5인 이상 15점, 4인 10점, 3인 7점, 2인 5점, 1인 0점이고요. 생활 정도는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점, 기타 대상자는 5점입니다.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는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점, 1년차 미지원자 5점이고요. 대부 지원 여부, 미지원자 10점, 기지원자 0점입니다. 지원 기여도에 따라서 10점의 배점 더 받고요. 체납 여부에 따라서 3점에서 6점을 감점받게 되고 청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1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5점의 가점을 더 받게 됩니다. 다음은 특수임무 유공자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입니다. 무주택 기간 30점, 대상 구분 15점, 가족수 15점, 생활정도 10점,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10점, 대부 지원 여부 10점, 지원 기여도 10점에서 100점 만점이고요. 또 감점 요인은 체납 여부와 청약 포기 여부입니다.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경과 시 30점, 5년 경과 20점, 3년 경과 10점, 1년 이상 3년차 미만 5점, 1년 미만자 0점입니다. 대상 구분은 특수임무 유공자 중에 이제 부상자 15점, 공로자 10점, 공로자 유족은 5점입니다. 가족수는 5인 이상 15점, 4인 10점, 3인 7점, 2인 5점, 1인 0점이고요. 생활 정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점, 기타 대상자 5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는 2년차 이상 미지원자 10점, 1년차 미지원자 5점. 대부 지원 여부는 미지원자 10점, 기지원자 0점입니다. 지원 기여도에 따라서 10점, 가점 더 받게 되고요. 체납할 경우 3점에서 6점, 차감되게 되고 청약을 포기한 경우 10점 차감되게 됩니다. 3년차 이상 미지원한 경우는요, 추가로 가점 5점을 더 받게 됩니다. 다음은 보훈 보상 대상자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입니다. 무주택 기간 20점, 희생 및 공헌도 25점, 가족수 15점, 생활정도 10점, 우선공급 미지원 여부 10점, 대부 지원 여부 10점, 지원 기여도 10점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동일하게 10년 경과 20에서 0점, 희생 및 공헌도에 따라서 상위 1급은 25점, 상위 2에서 3급은 20점, 상위 4에서 5급, 재해사망 군경 배우자는 15점, 상위 6급이나 재해사망 공무원 배우자는 10점, 상위 7급이나 재해부상 군경 배우자, 재해부상 공무원 배우자는 7점,
가족 수는 5인 이상 15점, 4인 10점, 3인 7점, 2인 5점, 1인 0점이고요. 생활 정도, 생활 조정 대상자는 10점, 기타 대상자 5점.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2년 차 이상 미지원은 10점, 1년 차 미지원 5점. 대부 지원 미지원자 10점, 기지원자 0점이고요. 지원 기여도에 따라서 주택 지원이 시급한 자 또는 보훈 업무 발전 기여자는 10점의 가점을 더 받게 됩니다. 체납에 따라서 3에서 6점 차감받고요. 청약 포기하게 되면 10점 차감되고요. 주택 우선 공급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5점의 가점을 더 받게 됩니다. 참전 유공자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입니다. 무주택 기간 30점입니다. 10년 경과 30점, 5년 경과 20점, 3년 경과 15점, 1년 이상 3년 미만 10점, 1년 미만 0점입니다. 가족 수는 5인 이상 20점, 4인 10점, 3인 7점, 2인 5점, 1인 0점이고요. 생활 정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0점, 기타 대상자 10점. 우선 공급 미지원 여부 2년차 이상 미지원 시 20점, 1년차 미지원 시 10점. 주택 지원이 시급하거나 보험 업무 발전 기여자 같은 경우는 지원 기여도가 인정돼서 10점 더 받게 되고요.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1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3년차 이상 미지원자는 추가로 가점 5점을 더 받게 됩니다. 주택 우선순위 결정은 이렇게 대상자별 주택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의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 추천이 되었는데 청약을 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런 분은 당해 연도는 이제 추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신 미달될 경우에만 추천이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주택 우선순위 배점 시 이제 10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적격자로 통보된 분은요, 부적격자 재당첨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추천이 가능하고 별도 명단으로 관리가 됩니다. 동점이 있을 경우는요,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년도 전투 등 국가 수호 희생자로 결정된 전상 군경 및 전몰 군경 유족, 두 번째는 애국지사 건국훈장 받은 분, 세 번째는 애국지사 유족인데 건국훈장 받은 분 중에 그 유족분, 네 번째는 전상 군경, 다섯 번째는 전몰 군경 유족, 여섯 번째는 공상 군경, 일곱 번째는 순직 군경 유족. 전 공상 군경 유족 중 보상금 승계자 포함한다라고 하고요. 여덟 번째 기타 순으로 이렇게 동첨자일 경우에는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요. 위의 경우에도 동점일 경우는 전년도 미지원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참전 유공자는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 무주택 기간 점수가 높은 분, 또 연장자, 가족수 점수가 높은 분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전년도 미지원자는 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분양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는요. 주소지에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 접수 기한,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월 4일에서 1월 15일 기간 내 변경 신청을 했었어야지 됩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대 아파트 등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2에 의거해서 투기과열 지분에 공급되는 9억 이상 분양가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추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는 주택우선 공급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신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영주 귀국 신고와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은 경우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 대부 지원이 가능한데요. 대신 참전 유공자나 2021년도 보훈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서 대부 지원에서 신청이 안 되는 제외자분들은 대부 지원 불가하고요. 이렇게 나라사랑 대출을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 금액에 대하여 전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대부 금액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사랑 대출 대부 한도액 및 상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전국 구민은행이나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수시로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공지가 4월 2일자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 자료는 2021년 4월 2일 보훈 업무 시행 지침 대부 지원 수정 자료를 참조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 구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수시 신청 가능한데 대신 위 은행에서 대부 지원이 불가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대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주택대부와 자영사업, 생활안정 자금으로 대부 신청 가능한데요.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한도가 가능하고요. 연이율 1.4%, 20년 균등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분양 아파트는 이제 후치 담보라고 해서 처음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분양권 상태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야지만 담보,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는 후치 담보 취득 전까지는 군인연금이나 연대 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 대부 조건은요, 그 지어지는 건설 위치가 대도시, 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예, 중소도시, 시 지역은 5,500만 원까지, 농어촌 군지역은 4천만 원까지 20년 균등 상환 1.3% 금리로 후치 담보 조건으로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은 분들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인 명의로 일반 분양 받은 분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예, 대신 최초 분양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는 잔금으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분양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증서가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가능하고요. 30세대 이하 아파트 당첨자는 대부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 명의로 장기 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받고 분양 전환 예정자인 분도 예, 대부 신청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는요, 신청자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부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모두 근저당 설정돼야 되고요. 대신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 국가유공자와 같이 주택 구입이나 신축, 농토 구입에 대한 대부에 따른 그 근저당 설정이나 말소시 비용은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해준다라고 하고요. 대신 재대군인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 지원할 수 없는 제외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는 참전유공자는 대부 지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재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는 분입니다. 대신 학자금이나 생활안정 대부를 받은 경우는 제외이고요. 예, 세 번째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주택 임차, 아파트 분양,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이미 상환 중인 분도 대부 지원이 추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대부 같은 경우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도 추가적으로 대부 지원 신청이 안 됩니다. 예, 생활안정 대부는 1년에 한 건씩만 지원 가능하고요. 또 학자금 대부 같은 경우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게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대부 지원이 안 됩니다. 주택우선 공급에 대한 대부 신청 및 채권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기타 분양 계약서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 특별공급이라던가 대부 업무 관련한 그 위탁협약은요, 연도 중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해당 게시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예, 추가적인 문의는 1577-0606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방청별 국가보훈처 관할 구역과 관련 기관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해당 공지 바로가기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영상을 만들 때 참조한 2021년 보훈 업무 시행 지침에 대한 자료, 해당 공지 바로가기 링크도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 좀 다운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과 대부제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